예, 안녕하세요. 더마허브 스킨룩스 프로젝트이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엄청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 주사라고 뭐 진단 받았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요. 주사 진단이 아주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사실 뭐 주사라고 해서 나 이제 영혼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정작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사라고 조금 이제 잘못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주사 혹은 주사비, 로자지아, 주사 피부염 안전정보 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마허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다 더 나은 피부를 추구하는 브랜드이고요. 더마허브는 최소한의 무자극을 추구합니다. 더마허브는 보다 더 나은 피부를 만드는데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더마허브 TV는 가짜 정보와 싸우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이상한 소리가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볼 때마다 열받기 때문에 제 소개 한 20초 정도만 짧게 하면은, 만성 피부 질환을 13년째 지금 만성 피부 질환을 보면서 거기서 얻으신 노하우로 개발된 게 이 더마허브 제품입니다. 딱 요런 피부가 되면은 주사라고 진단을 많이 받게 되죠.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주사다라는 진단을 내리는 게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게 주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치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요분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일반적인 정말 주사, 리얼 주사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가짜 주사냐 뭐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있는 뭐 이런 주사와 같은 증상은 원인을 잘 컨트롤 케어를 하면은 치료가 잘 되거든요. 주사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요? 내가 받은 주사 진단 그걸로 오케이냐?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리얼 주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거 네이버에 있는 정의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정의. 주사는 주로 코와 뺨 등의 얼굴의 중간 부위 센터라인 주위로 발생을 하는데, 붉어진 얼굴과 혈관 확장이 주증상이며 간혹 구진 1cm 미만 크기의 솟아오른 피부 병변, 그리고 농포, 고름이죠. 부종 등이 관찰되는 만성 질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만성질환, 하루아침에 얼굴 빨개지고 하루아침에 얼굴 약간 좀 코가 좀 빨갛다고 이게 주사다 이러면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런 증상이 아주 만성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사거든요.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원인을 알면 이게 사실 주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 주사라는 질환은 원인을 모르는 게 주사거든요. 이유 없이 빨개져야 돼요. 내가 이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구나, 이 환자를 통해서. 그때까지 제가 이 환자 문제를 지적하게 하거든요. 다른 원인, 근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실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게 주사입니다. 대부분의 주사 환자에서 열이나 다양한 자극에 대한 혈관 조절 기능 이상이나 펜두통이 많이 관찰. 그래서 이 질환이 혈관 운동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는 거죠. 이 혈관 이상이 원인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레이저 화상이라든가 뭐 스테로이드를 남용했다든가 이런 그런 원인이 있으면은 사실 이게 주사냐, 주사입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를 많이 해서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그건 레이저 화상으로 봐야지, 주사라고 그냥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만성적인 햇빛 노출도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그 밖에서 엄청 태우신 분들, 만성적입니다. 그냥 뭐 한두 번 그냥 밖에서 일광화상 입었다고 주사가 오는 게 아니고 1년 12달 뭐 밖에서 오래 몇 년을 계셔야지 이게 그렇게 해서 햇빛 노출이 돼서 이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면은 그건 주사 오케이인데, 만성적이 아닌 거는 제가 그걸 주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이 주사 환자의 30-40%에서 주사에 가족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주사 진단할 때 가족력도 안 보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힐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뭐 가설이 있는데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분비 이상, 음주, 카페인 뭐 이런 게 관련이 있다 라는 보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원인 몰라요. 원인 모르는 겁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랑 똑같죠. 이 주사 로자제아랑 다른 질환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안면 중앙부를 침범하는 혈관성 증상이 주사인 겁니다. 정말 최소 1년 이상 이런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그 뭐 화장품을 바꾼 것도 없고 레이저를 한 것도 없고 뭐 연고를 쓴 것도 없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혈관이 확장되고 뭐 얼굴이 조금씩 점점 붉어졌다, 이런 게 주사인 겁니다. 그래서 주사라고 함부로 단정 짓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 뭐 화장품 바꾸는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엄청 많이
쓰거나 스테로이드나 뭐 LED 프로토픽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드름 연고 많거든요. 아니면 뭐 여드름 약 많이 먹으면은 좀 증상 피부 증상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일광, 레이저, 물리적 화상. 이 물리적 화상이라는 게 뭐 필링 같은 거, 스크럽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비트미적 자극이 뭐 자외선 주사, 여항, 화학적 자극, 뭐 강한 감정물을 체했거나 각종 있는 음식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발병 초기에 뭐 얼굴에 단지 붉은색을 좀 띠는 뭐 장애식 따뜻함에서 문제되는 거니까. 뭐 염증 생기고 뭐 이게 증상 보시면 거의 다 압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뭐 이제 코부위 같은 경우에 뭐 비류라고 해가지고 혈관이 좀 빨갛게 붓는 거죠. 뭐 이런 게 생기는 건데 뭐 보통 여기까지 내리지는 않으니까 요즘에는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징적인診断이 뭐냐면 분포 양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거를 그냥 딱 보고 그냥 특징적으로 그냥 뭐 코나 얼굴 진단 부위가 빨갛고 뭐 이러면은 주사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치료 보면 치료가 어려우며 진짜 주사는 치료가 어려워요. 원인을 정말 알 수 없는 주사가 아닌 원인을 알 수 있는 주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기관치랑 수면 정도가 더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벼운 약은 주로 1%, 이거는 크림, 이게 이런 메트론이라도 이렇게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니면 뭐 여드름 치료에 쓰는 약물을 사람들이 하고 곰팡이 질환 치료에 사람들이 아니다도 비타민 약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약들은 보통 염증을 지어주고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 항생제가 뭐 항균 작용을 기대해서 이런 거보다는 이 항생제 자체가 항염증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 주사 피부염 이런 기능들 피부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피부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단기간 복용해서 별로 효과가 없죠. 그래서 보통 6개월 이상 씁니다. 약들을. 됐고,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데 치료가 어렵다. 제일 위에 치료가 어려우며 돼 있죠. 이버맥틴, 수란트라.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6개월 이상 투약을 권고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원리는 뭐 별거 없어요. 염증이 있으니까 항염증제를 쓰는 거고, 수란트라 이거 쓰는 이유는 모당 진드기에 대한 작용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란트라를 쓰는데 요즘에 저희 병원에 이 수란트라 쓰고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란트라의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면은 수란트라 크림 1% 이버맥틴이죠. 요 사용상의 주의사항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용제죠. 약을 녹이는 용제. 여기에 과민 반응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요 수란트라 크림 이버맥틴 썼을 때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 이제 피부 화끈감, 그리고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피부 자극감, 가려움증, 피부 건조 이런 거 생기고, 근데 홍반, 알레르기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주사 악화, 얼굴 부종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 수란트라가 만만하게 쓰는 약은 아니죠. 경과, 합병증,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방 방법, 뭐 음식 뭐 조금 맵고 뜨거운 거 피하는 거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 연고의 장기간 사용 등을 피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사 진단을 받는 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거 연고 때문인데, 사실 일반 의원에서 이거 때문이라고 거의 인정을 안 해줘요. 식이요법, 스마일하이드, 뭐 심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게 좋고 뭐 VID 등 얼굴에 떼는 것은 안 좋고 햇볕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피부에 발랐을 때 따끔거리는 느낌을 주는 즉 자극되는 피부 알코올성 클렌징 로션이나 근데 이 클렌징 로션이나 스킨 로션 뭐 이런 거에 알코올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 자연 치유되지 않음, 자극성이 강한 음식 피하고, 심한 온도 변화, 찜질방, 사우나 너무 심한 운동 등등등 이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감 있는 화장품의 세정제 다 이거 중지해야 돼요. 가능한 한 모든 화장품. 이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뭐 바르는 약도 그렇고 먹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 먹는 약이 더 안 좋은데, 먹는 약이 안 좋은 이유는 바르는 연고보다 용량이 훨씬 높고 이게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너는 치료 어떻게 하냐? 혹은 이제 더마우브에는 뭐가 들어서 좋다고 떠드는 거냐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건제 물질들을 저는 그냥 사용만 하는 겁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특허를 낸 것도 있지만, 이 천연물 식물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을 보통 폴리페놀이라고 하거든요. 주 성분들이 보통 폴리페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리코칼콘,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초 추출물이거든요. 그게 실리마린이라고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좀 나와요. 그리고 요거 크리산텔룸 인디쿰, 요게 감국이죠. 감국 추출물. 카시아 추출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안 쓰니까 쓰면은 주사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하려면은 이 원인, 감별 진단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주사랑 주사비, 주사 피부염이랑 접촉성 피부염, 스테로이드 부작용, 여드름, 각종 화상 이런 것들을 원인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런 뭐 접촉성 피부염 원인,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 원인, 여드름 원인, 화상 원인, 이런 원인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주사라고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주사라는 건 원인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적절한 유효물질을 잘 써야 돼요. 결론적으로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효물질 외에 기타 자극 최대한 배제를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치료가 필요한 단계의 분들은 저희 제품 쓰지 말라고 하는 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화장품에 이런 계면활성제나 뭐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용제 같은 게 부작용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증류수로 추출한 물질만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극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얘기를 또 반복을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30%만 들어가 있어야지 이해가 좀 잘 된대요. 좀 약간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전 영상이랑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약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